안녕하세요. 동화 읽어주는 남자 이정명입니다. 오늘도 어른들을 위한 창작 동화 바다를 모르는 소년을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동화의 내용은 유치원에 들어간 아이가 겪는 큰 세상입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이 동화는 몇 회에 걸쳐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지난 줄거리입니다. 유치원에 들어간 5살 수민이는 친구들이 인사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자 기운이 빠져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민이가 막 잠이 들었는데 수민이의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그림자는 수민이에게 유치원 운동장보다 큰 바다를 보러 나가자고 말합니다. 사실 그림자는 수민이의 속 마음이었습니다. 수민이도 바다는 보고 싶지만 내일 유치원에 늦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바다만 잠깐 보고 오면 된다고 말해 수민이도 바다에 가기로 합니다. 바다로 가는 길에 달님을 만나 이쁜 바다에 대듣기도 합니다. 수민이와 그림자와 달님이 바다를 향해 가는데 누군가 뒤에서 막 달려옵니다. 그것은 코가 큰 도깨비, 코깨비였습니다. 코깨비는 아이들한테 재미있는 이야기 냄새가 나서 달려왔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코는 재미있는 이야기 냄새를 잘 맡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수민이는 그림자와 코깨비와 함께 바다를 향해 갔습니다. 아이들은 항구에 가서 조명이 화려한 배들을 봅니다. 모두 처음 보는 멋진 풍경이었습니다. 멋진 배를 보던 아이들이 배 안으로 들어가서 세발 까마귀를 만납니다. 그림자는 세발 까마귀가 선장의 모자를 쓰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수민이에게 선장의 모자를 씌웁니다. 그러자 수민이는 5살 아이에서 10살 형아처럼 되고 배는 스르르 바다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수민이가 탄 배는 자꾸만 먼 바다를 향해 갑니다. 아이들이 탄 배는 항해를 하다 북극에서 녹아 떨어져 내려오는 얼음 조각들을 만나고 그 얼음 위에는 북극 어미곰을 만나게 됩니다. 북극곰은 얼음이 녹아 바다에 떠내려왔다고 하면서 아이들이 탄 배에 올라타려고 합니다. 그 곰을 달래기 위해서 아이들은 지도를 주어 곰이 다시 고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항해를 계속하는데 이번에는 까만 해변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커다란 유조선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해변이 온통 까맣게 오염된 것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마우지들이 기름 범벅이 되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가마우지에게 망원경을 주어 빨리 고향에 가도록 했습니다. 망원경을 받은 가마우지는 아이들에게 사람들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데 또다시 걱정스러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마을로 가는 길에 썰매개를 만나게 됩니다. 썰매개는 눈이 녹아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되어 고향을 떠나 눈밭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썰매개에 나침반을 주었습니다. 제10장 변해가는 마을. 한동안 배에서 생활한 아이들은 모래밭을 걷는 느낌이 이상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수민이가 말합니다. 그림자야, 이 모래밭이 이상해. 나도 그래. 잘 안 걸어지는데 그런데 기분이 좋아. 나도 그래. 그러나 코깨비는 뒤뚱거리지도 않고 잘도 걷습니다. 수민이가 그림자에게 말합니다. 그림자야, 나 배고프다. 썰매개가 말한 마을에 가면 먹을 것이 있겠지? 당연하지. 아마도 군고구마도 있을지 몰라. 너 뭐 먹고 싶어? 딸기잼 넣은 식빵. 겨우 식빵이야? 그림자, 그럼 너는? 나는 스파게티. 아니다. 짜장면. 짜장면? 나도 먹고 싶다. 라면도 먹고 싶은데. 맞다. 집에 있었으면 라면 먹었을 텐데. 먹을 것 얘기하니까 더 배고프다. 빨리 가자, 그림자야. 아이들은 먹고 싶은 것들을 상상하면서 걸어갔습니다. 이제 곧 마을에 나타나서 자신들이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크고 작은 소나무가 있는 곳을 지나서 또 갈대가 있는 곳을 지나 한참을 왔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마을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을로 가는 길은 해안 끝에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뒤로 걸으면서 말합니다. 야, 수민아, 우리가 지나온 발자국이 보여. 물이 빠지고 아무도 안 지나갔나 봐. 그러자 수민이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과연 아이들이 발자국 위에는 아무도 지나간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민이가 갑자기 모래 위에 무언가를 그립니다. 뭐 그려? 그림자가 물었습니다. 내 얼굴. 왜 그려? 여기 내 발자국 있잖아. 이거 내 거라고. 그럼 나도 그려야지. 그림자도 자기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수민이가 그림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길게만 그려? 너는 얼굴을 그렸지만 나는 날씬한 나를 그린 거야. 어때, 멋지지? 아이들이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바닷가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니, 자신들이 왔다 간 흔적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어느덧 아침이 된 바닷가는 사람들은 없었지만 푸른 하늘과 싱싱한 나무와 작게 부서지는 파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배가 고픈 수민이가 그림자를 또 재촉을 합니다. 빨리 맞춰. 마을로 가야 해. 알았어. 이제 이름만 쓰고. 뭐라고 쓸 건데? 뭐긴 수민이 그림자라고 쓰고 사인해야지. 사인까지? 말을 마친 그림자가 날씬하게 그린 자신의 그림 옆에 멋지게 사인을 합니다. 이게 뭐야? 그림자는 사인을 하다 말고 바닥에서 무언가를 잡아당깁니다. 뭐야? 비닐봉지네? 뭐 담은 거였지? 그러나 투명하고 긴 비닐봉지는 무엇을 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과자 봉지인데? 그림자는 다시 알록달록하게 인쇄된 과자 봉지를 모래 속에서 발견합니다. 수민아, 사람들이 캠핑 왔나 봐. 그런가? 에이, 그 봉지에 있는 과자 나도 먹고 싶은데. 나도 그래. 아이들은 해안가에서 발견된 과자 봉지를 보며 침을 삼킵니다. 그때 코깨비가 말합니다. 저기에 산이 있네? 아이들의 눈이 커다란 산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산은 산인데 나무가 없는 산이었습니다. 뭐지? 저거는 산이 아닌데? 코깨비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자 아이들은 궁금했습니다. 서로 얼굴을 빤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산인지 알고 싶어 그쪽으로 가까이 갑니다. 산이 까맣게 보입니다. 가까이 갈수록 그 산 위는 빛이 났습니다. 그 산 가까이 달려간 아이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림자야, 코깨비야, 산이 움직이는 것 같아. 수민이가 그림자에게 놀라서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산이 아닌 것 같아. 엄청 큰데? 움직이면서 나무가 없는 산은 지금까지 아이들이 보지 못했던 고래였습니다. 코깨비가 외칩니다. 그림자야, 산이 아니야. 그럼 상어야? 상어가 이렇게 커? 그때 돌아 누워있던 움직이는 산이 희미하게 말을 합니다. 나는 고래야, 고래. 아이들은 놀랐습니다. 고래를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수민이가 물었습니다. 고래 아저씨, 저는 지금까지 고래를 본 적이 없어요. 책에서는 보았는데. 그런데 왜 여기 누워 계세요? 그림자도 물었습니다. 어디 가는 길이에요? 그러자 고래가 다시 희미한 소리로 말합니다. 너희들은 어디 가는데? 그림자가 고래에게 물었습니다. 고래 아저씨는 씩씩하고 용감한 바다의 왕자인데 목소리가 왜 그렇게 작아요? 고래가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조금 쉬고 있는 거란다. 왜요? 아이들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배가 아파서. 수민이가 그제서야 고래의 눈을 보았습니다. 커다란 눈은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수민이가 고래 얼굴 가까이서 물었습니다. 왜 배가 아파요? 나는 원래 먹이를 먹을 때 물을 다 들이키면서 먹거든. 그런데 그 물 속에 사람들이 버린 비닐봉지가 너무 많아서 배가 아팠어. 왜요? 소화가 안 돼. 이렇게 쉬고 있어. 수민이가 걱정을 합니다. 고래 병원은 없나요? 바다에 사는 바다 생물은 바다가 집이고 병원이지. 그런데 우리가 사는 곳에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 비닐이 있으니 우리는 이제 가까운 바다는 버리고 사람들이 안 사는 먼 곳으로 갈 거야. 이제 사람들은 고래를 보지 못할 거야. 정말요? 고래의 말에 놀란 수민이가 고래에게 말합니다. 고래 아저씨, 조금만 기다려요. 저희가 지금 마을로 가고 있으니까 약부터 구해올 거예요. 고래는 다시 희미하게 눈을 뜨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고래가 왔다고 하면 신기하다고 말하겠지만 내가 여기 누워있는 걸 알면 날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버려두고 너희들 갈 길을 가거라. 나는 몇 차례 더 토해보고 기운이 나면 움직일 거야. 아이들은 한참을 고래 옆에 있었으나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고 서둘러 마을로 가기로 했습니다. 고래를 떠나오면서 코깨비가 말합니다. 이것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네. 힘센 고래 아저씨가 배가 아파 누워있는 걸 보고 또 고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아이들은 기운이 빠졌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힘없이 마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을이 보일 때까지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한참 후 수민이가 외칩니다. 그림자야, 드디어 마을로 가는 길을 찾은 것 같다. 그림자와 수민이는 조금 전 고래 아저씨가 누워있는 것을 잠시 잊고 혹시 새가 없을까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면서 걸었습니다. 새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바람도 상쾌했고 소나무도 멋져 보였습니다. 그림자가 말합니다. 이런 숲에는 옹달샘이 있는데 보이지가 않네. 아, 목이 마른데. 듣고 있던 수민이가 그림자를 위로합니다. 조금만 참아. 이제 곧 마을에 나타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마을에는 아마 시원한 물도 있을 거야. 말을 마친 수민이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야, 저기 있다. 뭐가? 물, 작은 웅덩이가 보여. 수민이가 가르치는 곳에 햇빛에 반짝이는 웅덩이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물가로 달려갑니다. 그림자가 물에 손을 넣으며 말했습니다. 야, 좋다. 물이 깨끗해. 마셔도 되겠어? 정말이네. 수민이도 작은 웅덩이가에 쪼그리고 앉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래에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아야! 뭐야? 누구지? 그림자가 몸을 일으키며 주변을 돌려봅니다. 어디서 나는 거야? 수민이도 긴장이 되어 몸을 돌리고 발을 떼려고 합니다. 그때 비명이 다시 들립니다. 아이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이 서 있는 곳을 돌아다 봅니다. 얘들아, 우리야 개구리. 개구리? 아니, 개구리들이 왜 여기에 있어? 그래, 왜 넓은 연못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산에 있는 옹달샘에 있는 거야? 아이들은 자신들의 발밑에 바로 흙 속에 개구리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개구리가 말합니다. 옛날에는 마을에 있는 연못에서 즐겁게 노래하며 살았지. 그런데 누가 뭐라 해? 수민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말해봐. 우리는 지금 마을로 가고 있어. 가서 다 말해줄게. 개구리가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말을 해? 뭐라고? 너희들이 마을에서 쫓겨나 산에서 살고 있다고. 그러자 개구리는 한숨을 쉬며 말을 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데 뭐라고? 개구리는 아이들에게 개구리들이 산에 올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말해줍니다. 수민이가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오염시켰어? 개구리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래, 그래서 우리들 대부분은 멀리 떠났거나 죽었고 이제 몇은 그나마 숲에 있는 옹달샘이 오염이 안 돼서 여기에서 치료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던 거야. 그런 우리를 너희들이 모르고 발로 밟은 거지. 수민이는 개구리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우리도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래서 너희들이 발밑에 있는 것을 보지 못했어. 미안해 정말.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개구리들을 못 살게 한 거네. 이를 어쩌면 좋아? 그림자도 개구리가 불쌍해 걱정을 합니다. 개구리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우리들한테는 뭔가 부족한 게 많았어. 그게 뭔데? 전에부터 마을에 있는 웅덩이에 온갖 종류의 쓰레기들이 버려져 물이 많이 더러워졌는데 그때부터 준비를 하고 멀리 여행을 떠나야 했었어. 준비 없이 지내다가 그냥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네. 듣고 있던 아이들이 그 말에 서로의 얼굴을 마주봅니다. 수민이가 그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개구리야, 우리도 준비 없이 길을 나섰다가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어. 너희도 그렇구나. 듣고 있던 개구리가 물었습니다. 너희들 어디에 가는데? 우리는 바다를 보러 왔다가 배를 타고 말았어. 바다에 나갈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거든. 그런데도 용케 여기까지 왔네. 준비 없이 어디를 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야. 아이들과 개구리들이 옹달샘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날갯짓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꾀꼬리 한 마리가 마스크를 쓰고 날아오더니 말했습니다. 오늘은 꼬마들도 와있네. 이 물이 깨끗한 걸 어떻게 알았을까? 마스크를 쓴 새를 보자 아이들은 신기했습니다. 꾀꼬리야, 새가 왜 마스크를 쓰고 다녀? 수민이가 묻자 그림자도 따라 말합니다. 마스크 쓰면 답답하지 않아? 답답하지. 숨도 편하게 못 쉬고 노래도 못하고. 그런데 왜 마스크를 써? 마을의 공기가 너무 나빠서 그래. 왜? 여기도 차가 점점 많아지고 작은 공장도 있고 곳곳에 썩은 웅덩이에서 냄새가 난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냄새가 안 난대? 냄새가 당연히 나지. 그런데 사람들은 잘 견디는데 우리들은 견디기 힘들어. 그래서 이제는 마을을 떠날 거야. 그럼 사람들도 알까? 뭘? 알 거야. 주변에서 마을을 아름답게 해주는 소리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니까. 듣고 있던 수민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큰일이네. 새소리도 안 나고 개구리 울음소리도 안 들리고 물은 깨끗하지 않고. 듣고 있던 꾀꼬리가 한마디 더 합니다. 동네 아이들도 나중에 그 물을 마실 텐데. 그런데 더 큰일도 있었어. 더 큰일이라는 말에 수민이가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일? 뭔데? 그림자도 궁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꾀꼬리가 마스크를 벗지도 않은 채 말합니다. 며칠 전에 내가 해안가에 갔는데 갑자기 섬이 생긴 거야. 뭐라고? 섬이 생겨? 어디에? 수민이가 물었습니다. 해안가에. 그런데 우리는 왜 못 보았지? 사람들은 둔하잖아. 공기가 이렇게 나빠도 모르고. 아니야, 우리는 어른이 아니야. 그런 거야? 그래, 우리는 공기가 나빠도 바로 알 수 있어. 그런데 그 섬들이 다 어디로 간 거야? 사실 그 섬들은 고래들이었어. 뭐라고? 고래들? 맞아, 우리도 그 고래를 보고 왔어 지금. 수민이와 아이들은 조금 전 고래를 보고 온 이야기를 하며 고래 걱정을 했습니다.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